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이제 산재에 관한 판결인데요. 이 사안은 이제 근로자가 이제 중국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서 중국 출장을 이제 상당히 긴 기간을 이제 출장을 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이제 근무 형태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이제 출장 중에 현지에 있는 이제 중국인과 이제 술을 마시고 중국인 두 명과 이제 술을 마시고 함께 근처 발 마사지 가게로 이동을 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 이제 망인의 유족들은 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이제 사인을 보면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제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히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게 된 것인데요. 망인은 이제 주로 중국에 이제 한 1개월씩 장기간 중국 출장을 가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이 중국의 이제 중경지사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각종 뭐 중국에 있는 회사의 납품 영업 및 계약 체결, 뭐 현지 회사와의 뭐 이제 이런 뭔가 계약 등을 이제 이렇게 체결하는 업무를 이제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뭐 현지 시장 정보 수집 보고 뭐 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인 한 명, 그리고 그의 지인과 함께 이제 술을 마셨는데, 중국 술이 이제 굉장히 세죠. 근데 이제 그 센 술을 많이 드시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처 발 마사지 가게로 이동을 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상태로 이제 사망을 한 것입니다. 다른 외상도 없었고 다른 어떤 뭐 외부적인 요인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려면 이게 이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어떤 구체적인 뭔가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 뭔가 회사 외의 모임에 이제 참가해서 이런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그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려면 모임의 주체자나 뭐 목적, 내용, 그리고 참가 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때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산재에 관한 이 대법원 등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이제 이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이제 중국 교포와 이제 또 다른 한족과 같이 이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뭐 이제 이 중국인과 알게 된 경위를 보면 특별히 업무상의 이유로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망인의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중고차 매매 문제로 이제 뭐 이걸 중재해주고 뭐 형님으로 회용해제하는 그런 사적인 친분 관계는 있었지만, 이 이제 같이 술을 마신 사람과 업무상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었고, 또 술자리가 이루어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술 마신 후 다 같이 발 마사지 가게로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점들을 이제 본다면 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거는 망인에게 약간 불리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 지사에는 망인이 혼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 현지에 관한 사정을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망인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술자리가 뭔가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와 이제 뭔가 보고를 하거나 이런 내용 중에 이 뭐 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과 무슨 업무적인 연관이 있어서 뭐 미팅을 잡았다던가
어떤 사전적인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좀 업무적인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술자리 자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술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그 술자리 자체가 이제 업무상 제외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망인이 중국에 이제 혼자 근무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심장질환 유발해서 망인이 사망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또한 같이 주장을 이제 유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보면 근무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혼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대해서 이 회사의 구체적인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과로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근무 환경 변화가 있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약간은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그런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그런 과로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네,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증거가 확보가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인이 예를 들어서 그 술자리를 가던 지인과 뭔가 구체적인 업무적인 관계가 고리가 있었다면 사실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토요일에 술자리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사람과 이제 업무 수행차의 술자리였다라고 볼만한 증거가 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업무상이든 아니든 간에 술자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재해를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술을 적당히 적게 드셔서 건강하게 네, 지내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